클럭 컨트롤에 대한 고민. 이게 지금 STM32의 그 전체적인 그 클럭 구성입니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복잡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지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최초의 그 외부의 그 12메가 클럭을 이용하지 않고 처음에 했을 때는 뭘 썼냐면 이걸 쓴 거예요. 이게 요 8메가짜리. 여기 지금 이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그 칩 내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는 칩 밖에 이런 게 이제 그 코어하고 연결된 어떤 그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핀이겠죠, 핀. 요 스윗, 이게 그 SW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실제 시스템 클럭, 시스 클럭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스템 클럭을 결정짓는 그런 레지스터의 어떤 비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클럭을 어떤 걸로 쓸 거냐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HSI라고 명시되어 있는 지금 내부의 8메가짜리를 쓸 거냐, 아니면 PLL이라고 해서 PLL이 들어있는데 PLL을 통해서 나온 그 클럭을 쓸 거냐, 아니면 여기 이 외부에 달려있는 그 클럭 자체를 그대로 쓸 거냐, 세 개 중에 하나의 옵션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72메가를 쓰고 싶을 거예요. 72메가. 72메가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를 한번 고민해봅니다. 72메가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8메가를 쓴다. 네, 방법이 없습니다. 8메가밖에 안 되죠. 외부의 클럭을 달아서 그걸 그대로 쓴다. 외부의 클럭 그대로 들어와야 되니까 외부에다 72메가를 달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PLL을 통해서 나오는 그 클럭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PLL이 뭔지 아시나요? PLL은 페이즈 락드 루프라는 거의 약자인데, 뭐냐면 어떤 그 안에 있는 내부 회로를 가지고 어떤 제공되어지는 클럭을 이렇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제 어떤 클럭이 들어오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 클럭이 들어와서 나온 아웃풋을 다시 인풋으로 넣어주고, 외부에서 또 인풋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클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풋이 있고 이걸로 통해 나오는 아웃풋이 있는데, 이 아웃풋 클럭을 내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어떤 값을 설정을 하면 그 설정한 값을 이용해서 이 클럭을, 그러니까 들어온 클럭과 여기서 나오는 클럭을 다시 입력으로 받아서 뭔가 여기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뭐냐 하는 거는 뭐 찾아보세요. 이 작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클럭을 만들어내요, 얘가.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락됐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원하는 클럭을 딱 맞추는 상태, 그 상태가 되는 순간을 락이 됐다고 그러고, 그 락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입력으로 어떤 클럭을 주고, 그게 뭐 2배가 된 클럭을 만들어내라고 해서 그 옵션을 이제 줘서 이제 곱하기 2이 돼서 이렇게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이제 이게 뺑글뺑글 돌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PLL에다 우리가 뭔가 어떤 값을 세팅해가지고 그 클럭을 만들어내려면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그러니까 락타임이라고 하는데 락타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지나야 정상적인 클럭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지금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PLL로 통해서 나오는 플러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는 이 PLL에 들어오는 소스가 되는 부분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HSI에서 들어오는 값을 여기서 한번 반으로 떨어지고, 그 반으로 떨어진 거를 여기로 들어오니까 4메가가 들어오겠죠. 그럼 4메가 들어온 거를 뭐 16배를 할 수도 있고, 뭐 4메가를 16배 하면은 4, 64면 72는 안 나오네. 뭐 하여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4메가가 여기 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곱하기를 하든 뭐 나누기를 하든 여기서 어떤 값을 통해서 이게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외부 플러그를 쓰는데, 그 외부 플러그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는 웬만한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굳이 72메가를 만들고 싶어도 외부 플러그 없이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있는 내부 플러그는 굉장히 싸구려 플러그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플러그라고 할 수 있죠.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요하지 않는 작업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뭐 쓰면 됩니다. 근데 정확도를 요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확도를 요하는 작업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USB 부분이에요. 이 USB 부분에서 우리는 48메가 플러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풀 스피드의 USB 속도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48메가를 정확하게 내주지 않으면 USB 통신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정확도를 이 안에 내부 플러그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플러그를 답니다. 정확한 플러그, 비싼 플러그.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그 플러그이 여기 나와서 이쪽으로 이제 12메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6을 곱해서 72메가를 만들어서 시스템 플러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스템 플러그가 이제 모든 거에 플러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플러그로 사용되는 부분이 이제 여러 군데 가는 거죠. I2S에도 갈 수 있고, 그 SDIO 쪽으로도 가고, 플래시 메모리 쪽으로도 가고, H 클럽, F 클럽, P 클럽, 여기도 P 클럽. P 클럽은 이게 페리페럴 클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페리페럴 클럽.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APB1이나 APB2나 이런 곳에 지원되는 그 클럭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이제 타이머 관련된 클럭도 있고, ADC 관련된 클럭도 있고, 이렇게 클럭들을 만들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RTC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타임 클럭이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칩이 슬립 모드에 들어가죠. 굉장히 이제 파워 소모를 적게 하는 모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칩이. 그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뭐 72메가의 클럭 뭐 이런, 그러니까 12메가를 이용해서 뭐 72메가로 돌고 있고 막 이러면 아무리 얘가 파워 소모를 낮추는 모드로 갔어도 파워가 많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런 클럭, 시스템 클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RTC 클럭을 이용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부에 이 RC 클럭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제 LSI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는 40kHz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는 단위 자체가 메가헤르츠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100만 번을 이렇게 클럭이 튀는 거예요. 근데 kHz. 1초에 그러니까 1000번 튀는, 그러니까 1000분의 1이죠. 클럭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도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로 등장시켜서 우리가 여기 딜레이 아까 그런 걸 줬었으면 딜레이 1초 딱 부르고 나면 1000초를 기다려야 돼요.